권현 선생님입니다. 자, 이제 3월 모평 모의고사가 끝났는데요. 지금 채점하면서 등급컷들 다 나온 거 채점하면서 우리 지금 고3 학생들 또 재수생 학생들 지금 성적이 어떠실까 매우 궁금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수능도 우리가 준비하는 방법에 따라서 많이 좌우가 되듯이 또 수능도 내가 어떻게 준비하는 방법에 따라서 좌우가 되듯이 재수하는 그 큰 틀에서의 전략도 내가 어떤 전략을 전략적으로 선택해서 그 전략을 준비하냐에 따라서 또 그 전략이 나에게 맞는 전략이 있고 안 맞는 전략이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지금 재수생들, 특히나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고교학점제가 완전히 정착되기 전에 수시재수, 반수재수에 대한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번 그 수능 정시 그 예상 기사와 함께 제가 수시 반수생들, 학종 재수생들, 수시 재수생들에 대한 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수가 잘 나오지 않는다면 계속 이 수능 모의고사를 붙잡고 있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학 가는 방법은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특히나 해외고를 졸업한 학생들이나 국제학교를 졸업한 학생들 중에서 이 어떤 그 아주 고집스럽게 수능으로 대학을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학생들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수능으로 해서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죠. 수능에서 결과가 잘 나오면 좋지만 이 해외고나 국제학교 학생들은 원래부터 수능에 대한 로직이 없기 때문에 노베이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3월 모의고사까지도 4월 또 모의고사 보고 6월 보면 그때는 늦어요. 그때는 6월에는 정말 서류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빨리 결정하는 것도 하나의 여러분들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기사 좀 공유하면서 보도록 하죠. 작년 같은 경우에도 보면 굉장히 이과 쏠림 현상이 많았습니다. 올해도 이과생 최대치 전망 3월 12일자 2023년 기사를 갖고 왔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과생의 비율은 본 수능에서 더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똑같이 문과, 이과 우리가 시험을 보면 이과생들에 대한 수학 부분 때문에 이과생들이 문과로 오는 그런 문과 침공에 대한 부분들도 작년에도 있었고 재작년에도 그런 부분들이 보이는데 문제는 대학에서는 이렇게 어떤 대학 간판만 위해서 공부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돼 있는데 이과생들이 문과로 오는 것에 대해서 대학은 별 반기지 않는다. 우리 이제 그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대학 간판이 중요하고 대학 합격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과생도 자기의 어떤 진로와 본인이 공부하고자 하는 것에 상관없이 대학 간판을 보고 문과로 오는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래서 또 이과를 우리가 선택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죠. 사실 문과로 갔는데 수학 때문에 문과 침공 현상이 자꾸 일어나니까 이과를 먼저 해보자. 이렇게 하면 내가 수학을 잘하거나 과학을 잘하는 게 이과생의 어떤 본질일 텐데 그렇지 않고 자기한테 맞지 않는 옷을 입고 무조건 수능 성적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과를 가는데 이게 사실 큰 틀에서 보면 올바른 전략이 아니거든요. 대학을 그렇게 해서 합격을 해도 대학 입장에서 보면 입학사항과 또 교수들 입장에서 보면 실제 우리가 현장에서 학생들을 보면 그렇게 대학을 들어왔어도 버금나지 못하고 적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나가는 학생들이 부직지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 그래서 고교학점제가 정착이 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선 기사 좀 읽어보면 2023학년도 고3의 이과생 비율이 47.9%였을 때 본 수능에서는 50.0%를 기록했고 2022학년도에서 46.4%에서 48.9%, 2021학년도에서는 45.2%에서 46.3%로 본 수능에 더 높게 이과 쪽으로 몰리는 패턴을 유지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과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면서 결국은 올해 뭐 최대치 전망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내가 만든 전략을 올바로 가고 있는가. 지금 우리가 3월 모의고사 봐서 채점 다 하고 있으면 이 3월 모의고사의 성적이 사실은 수능까지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진짜 우리가 수능에서도 역전했다고 하는 학생들 재종반에서 저도 예전에 재종반에서 언어도 가르치고 또 아이들과 같이 이제 많이 학생들과 대화도 하고 그랬는데 보면 제가 이제 언어 강사할 때 얘기죠. 정말로 재종반에서도 역전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등급보다 몇 등급을 뛰어올라서 내가 갈 수 있는 대학보다 몇 등급이 높은 대학 갔다. 이런 학생들은 사실 별로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 어떤 재종반에서도. 그러니 내가 해외고나 뭐 지금 검정고시나 국제학교 학생이라면
내가 억지로 어떤 이유 때문에 그냥 이것이 나의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수능으로 지금 대학 가려고 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3월 모의고사에서 점수가 안 나오면 4월 몇풍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가 정말 안타까운 건 예전에 저희 때는 수능하고 논술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특히나 해외고 국제학교 학생들은 생계부 대체서식을 만들어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준비가 안 된 일반고 자사고 생계부가 있는 국제고 외고 학생들보다는 이런 부분 스타트를 늦게 해도 충분히 만들어갈 수 있다는 기간만 우리가 이제 그 확정이 되고 기간만 주어진다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해외고나 또 검정고시 학생들, 국제학교 학생들의 어떤 그 생계부 대체 서식이 조금 더 사실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준비가 안 된 생계부가 있는 학생들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자꾸 놓쳐요. 3월에 안 되면 빨리 그만두고 4월 초까지 안 되면 빨리 그만두고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 학생부 종합전형 어떤 비교과를 할 수 있는 우리가 생계부 대체 서식을 할 수 있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전문적인 부분이니까 6월도 가보고 그러다가 망합니다. 그러다가 이 학생이 뭐가 돼요? 재수생이 돼요. 그럼 수시에서도 재수생과 재학생 간에 약간의 또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수시 재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그래서 재학생일 때 빨리 이 수능 3월 모의고사에서 점수가 안 나오면 빨리 수시로 턴을 해야 된다. 또 문제는 재수생들도 고교학점제가 완전히 정착되기 전까지는 한 번, 두 번 정도는 생계부 대체서식 혹은 내가 아깝게 작년에 1차에서 붙었는데 2차에서 떨어졌다. 이런 학생들은 의미의 재해석을 통해서 충분히 내가 생계부에서 그 잘 만들지 못했던, 성장시키지 못했던 그 의미를 다시 1년 동안에 그 의미를 성장시켜서 시험을 보면 문구는 고치지 않지만 그 의미에 대한 자기의 생각들이 있고 분명한 전공에 대한 타겟팅들이 그 안에 다시 의미가 재정립되기 때문에 대학에 붙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수능에서 안 되면 3월 모의고사에서 4월 모평, 초에 보는 모평에서 점수가 안 나오면 빨리 학생부 종합전형 반수, 재수 준비를 해야 된다. 그나마 고교학점제가 지금 완전히 정착이 안 된 이때가 한 1, 2년이 우리 학생들이 대학 갈 수 있는 마지막 재수 방법이다.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에도 이과는 쏠릴 것이다. 근데 이것이 그냥 이과가 좋아서 가는 학생들도 물론 있겠지만 이과가 문과 침공하는 사례가 작년, 재작년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점수에 맞춰서 대학을 가서 이과가 쏠릴 텐데 이런 거에 맞춰서 내가 잘 맞는 학생이라면 수능을 택해서 가면 되지만 분명히 이게 맞지도 않는데 지금 억지로 여기에 움켜있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학생들은 과감하게 학생부 종합전형에 오랜 노하우를 갖고 있는 선생님한테 저한테 문의를 하셔서 얼마 남지 않은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 대체서식 혹은 의미의 재해석 수시 반수 이 부분을 알차게 준비하셔서 올해 내년에 대학 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저는 또 다음에 더 좋은 말씀 갖고 내용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